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 출퇴근길에 거리에서 손을 흔드는 선거운동원들 보셨을 겁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도지사 후보들은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표심을 공략하며 13일간의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거운동 첫날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출정식을 통해 새 과시에 나섰습니다.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제주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힘있는 후보는 자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제주도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저 문대림이 당선되겠습니다, 여러분! 원희룡 무소속 후보도 출정식을 시작으로 13일간의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4년 도정 경험을 바탕으로 현안 해결을 마무리하고 더 큰 제주를 완성해내겠다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바른 일꾼, 훌륭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의 통합을 위해서 사심없이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방훈 자유한국당 후보는 동문시장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며 40년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생활 환경, 생활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가 시키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는 지지자들과 자전거를 타고 원도심 상권을 누비며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 불균형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실용과 개혁의 새로운 도정을 도민 여러분의 결단으로. 고은영 녹색당 후보는 율동과 함께 이색 선거전을 벌이며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난개발을 막아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제주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청정과 생태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우리의 비전, 우리의 향후 100년, 200년 방향으로 삼아야 할 때가 아닌가.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SNS 단속도 강화됩니다. 제주도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SNS 등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후보 지지율 등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결과를 왜곡해 게재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제주 MBC가 제주 신보, 제주 CBS와 함께 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를 마련했는데요. 역시나 지지율에서 앞서 있는 문대림, 원희룡 후보 간의 날선 도덕성 공방과 함께 추격하는 김방훈, 장성철, 고은영 후보의 토론도 매서웠다고 합니다. 오늘 밤 11시 10분부터 제주 MBC를 통해 방송되는 토론회를 김찬영 기자가 먼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2주 앞두고 열린 도지사 후보들의 토론회. 양강구도를 이룬 문대림, 원희룡 후보 간의 도덕성 공방부터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원 후보 집안에서 도유지를 침범해 불법 납골묘를 지었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도유지인데 거기에 집안의 납골묘가 지사 재직 시절에 건립이 됐다면 그것도 불법으로, 그것도 지켜본 사람들은 호화롭게 조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의혹을 제기하시려면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제 주도권입니다. 저나 저희 아버지가 제 주도권입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공직자 줄 세우기를 했던 적폐 세력이 문 후보를 돕고 있다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문대림 후보를 캠프든 밖에서든 돕고 있다고 합니다. 연정을 하려면요, 손잡으면 안 되는 세력과 결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조배죽 세력과 결별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 무슨 뭘 합쳤다고 뭘 결별하라는 겁니까?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원 후보가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를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조 8천억에 되는 그 사업비인데 용역비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그 자체는 좀 진정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문 후보의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폐지 발언의 배경을 추궁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 걱정들의 목소리가 있다 해서 시류에 영합해가지고 갑자기 우리 고은영 후보처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폐기하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문대림 원희룡 후보의 네거티브 공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선거, 네거티브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청정 제주를 실현하겠다는 건지 저는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낯부끄러운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사 자체 초청 토론으로는 마지막 토론이었던 만큼 120분간 후보들의 날선 공방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지역 4개의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 교수 네트워크는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6.13 지방선거가 제주의 현안을 해결하는 정책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극적인 네거티브 전략만 난무해 정치 혐오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비전 수정과 제2공항 원점 재검토, 지방대 공공성 확보 방안 등 6가지 공약을 요구했습니다. 네, 6.13 지방선거 도의원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뉴스 순서입니다. 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선거 인수가 가장 많은 애월읍은 현직 도의원과 교육의원이 맞대결을 펼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선거 인수가 가장 많은 제주시 애월읍. 제주시 도심지와 근접한 데다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이주민이 늘면서 인구가 3만 6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애월읍 선거구에서는 현역 의원 2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초선 교육위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후보와 초선 도의원 출신의 자유한국당 고태민 후보가 재선에 나섰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을 교육해왔고 또 하나는 또 교육 행정을 또 오래도록 했습니다. 미래 예상하고 예측한 그러한 것들을 또 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그 의정 활동을 통해서 또한 공직사 생활을 통해서 소신과 원칙 그리고 추진력이 남다르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성균 후보는 월동채소 주산지인 지역 특성을 살려 농업 데이터 센터 유치와 친환경 농업 육성 등 농촌 경제 활성화를 공약했습니다. 농산물에 현지 경매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단가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고태민 후보는 사람과 상품이 넘나들 수 있도록 애월 연안항 용도를 복합항으로 변경해 카웨이리를 유치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애월항이 지금 화물부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합항으로 해야 되고 LNG 기지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를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 문제 중점을 두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도의원 지역구 31곳 가운데 유일하게 현역끼리 맞대결을 펼치는 애월읍은 이주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표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집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 고위공직자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서귀포시 한 음식점에서 주민 100여 명을 모은 뒤 후보자를 초청해 선거 공약을 발표토록 하고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시내 주택가에서 중국인들끼리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5명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빌라 앞에서 중국인 남성들이 서성이다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30분 뒤 다시 건물 밖으로 나오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황급히 걸어갑니다. 이곳 빌라에 살던 중국인 35살 피모 씨가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오늘 새벽 0시쯤. 외출했다 돌아온 중국인 동거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충 한 달 차 아니구나, 한 달 중이구나. 나 또 일찍 일하고 왜 자기 또 이렇게 들어오고 가능하게. 경찰은 CCTV에 잡힌 영상을 근거로 용의자 5명을 특정하고 추적했습니다.
범행 직후 현장을 빠져나간 피의자들 가운데 3명은 제주국제공항 3층 대합실에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나머지 피의자 2명도 서귀포 시내 등에서 검거됐습니다. 피의자 42살 황모 씨 등 5명은 모두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 체류하던 중국인들로 숨진 피 씨와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체불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경위는 확인 중입니다만 다만 아마 임금 문제로 다퉜다 그 진술을 하고 있어서 그건 확인 중입니다. 지난달에는 제주 시내에서 중국인 5명이 금전 문제로 또 다른 중국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등 불법 체류 중국인 간의 강력 범죄가 끊이질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이렇게 최근 잇따르는 외국인 강력 사건과 관련해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 형사와 외사 기동 등 인력 150여 명을 긴급 동원해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과 합동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최근 불법 무기 소지 단속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47명 등 53명을 적발했습니다. 제주시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에 인근 주민들과 협약한 사용기한이 오늘로 만료됐지만 당분간 매립은 계속하기로 해 쓰레기 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봉계동 주민대책위원회는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제주도가 대안을 찾을 때까지 사용기간 만료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계약 연장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동봉리에 새로운 매립장이 완공되는 내년 1월까지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제주에 예멘인 500여 명이 무더기로 난민을 신청한 가운데 정부가 예멘을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법무부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제주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지정 공고안에 예멘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국은 시리아와 쿠바 등 기존 11개 국가에서 12개 국가로 늘었습니다. 한편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거리 집회를 열고 무사증 제도가 불법 난민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